자, 16번입니다. 바로 지수 부등식 문제죠. 자, 미수를 어떻게 똑같게 일단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변에 있는 4분의 2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어떻게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2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미수가 2로 똑같으니까 뭐다? 지수끼리만 뭐 하면 된다?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미수가 1보다 큰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1보다 큰 장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왜? 정함수가 되니까.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항하면 3x가 되고 6이 되어서 x는 얼마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것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x 값의 합은 1과 2가 되니까 그 합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7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자 도함수가 8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 있고 f0이 3일 때 바로 f2의 값을 구하라. 자 적분하여서 f0이 3인 것은 바로 적분상수의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f2를 구하면 되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죠. 무엇으로? 바로 정적분으로 우리가 부정적분으로 풀지 않고 정적분으로 푸는 거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F2에서 F0을 뺏는 값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되겠다. 인테그랄 얼마에서 0에서 2까지의 바로 F 프라임 X dx잖아요. 그죠? 따라서 8x 세제곱 마이너스 1 dx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부정적분을 처리해도 되지만, 자, 이렇게도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F2 마이너스 F0은 3이 되고, 자,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적분하면 얼마 되죠? 바로 지수가 4가 되니까 얼마 되죠? 2x 4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겠죠.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32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얼마가 된다? 32 되므로 결론적으로 F2는 얼마가 된다? 바로 33이 된다는 것을 자 우리가 부정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정적분으로 처리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18번입니다. 두 상수 AB에 대하여 3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자 1에서 극소라고 하고 극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리고 3차 함수가 극소를 가진다는 말은 바로 극대도 가지겠죠. 물론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양수라고 일단 생각해 보면 바로 x가 무엇일 때 1일 때 1일 때 극소를 가지고 그때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죠. 자, 그 말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1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말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이니까 바로 f 프라임 1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말이고 그때 극소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은 f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2의 값을 가진다는 뜻이 되겠죠.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의 값을 가진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먼저 1을 대입해 보면 바로 1은 대입했을 때 개수들의 합이 되니까 그죠? 그 마이너스 2의 값은 바로 무엇과 동일하다?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A와 동일하다. 맞나요? 자, 따라서 여기에서 2A 플러스 B는 얼마다? 바로 마이너스 2라는 식이 하나 주어지겠네요. 자, 도함수를 구해볼까요?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됩니까? 3a x 제곱에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상수항은 제로가 되죠. 따라서 1을 넣으면 바로 뭐가 되죠? 바로 개수들의 합이 되니까 3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변별을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빼주면 얼마가 되죠? A 값이 바로 얼마다? 2가 되니 A가 2가 되니까 B는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fx는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나요?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로 설정할 수가 있고 극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맞죠? 미분을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6x 제곱에 마이너스 6이 되면서 6으로 묶어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0으로 만드는 x값이 1도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바로 극대가 되니까 A의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것도 확실한 거죠. 그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1의 값을 구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얼마 된다?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2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극대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물론 또한 극대와 극소값의 요 차가 바로 2차 함수, 도함수의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뭐가 되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죠. 그죠? 여기가 x축이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극대극소를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요 넓이가 바로 극대와 극소의 차가 된다 그랬죠. 따라서 6분의 공식을 이용하면 6분의 6이 되고 요 바로 극대극소 요 x값의 차가 2가 되니까 2의 세제곱이 되겠네 이거죠.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8이 되죠. 요 함수값, 극대값과 극소값의 바로 차가 8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요 도함수의 x 2차 함수에서의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극대극소값의 차가 되죠. 따라서 함수값이 차가 8이니까 극소가 마이너스 2니까 극대는 마이너스 2에다가 8을 더해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극대값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9번입니다. 두 자연수 AB죠. 자연수 AB에 대하여 자, fx는 삼각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A 값과 B 값의 합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바로 삼각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문장만 보고 여러분들이 최소값이 0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이 fx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1이 되어도 0보다 큰 거는 맞죠. 그래서 이 문장만 보고 여러분들이 최소값이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나를 읽어보니까 0에서 2파이 사이에 대하여 이 방정식, 이 삼각함수와 y 꼴 0이 되겠죠. y 꼴 0은 바로 x축이잖아요. 그죠? x축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이런 말은 교점이 몇 개 나온다? 4개 나온다. 즉, x축과 만나는 점이 4개가 나온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장 두 개를 합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과 x축과의 교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fx의 최소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fx의 최대값은 최대값, 최소값. 우리 여기서는 최소값만 생각해도 되지만 최대값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자연수 AB니까 A는 양수잖아요. 따라서 바로 최대값은 기본적일 때는 바로 사인 앞에 있는 값에서 A 값이 최대, 바로 최소는 마이너스 A인데 바로 이 부분이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죠. 따라서 8-a와 뭐
바로 8 마이너스 1을 추가시켜 준 게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최대값은 그대로 8이 되는 게 맞고요.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되죠. 그게 얼마가 된다? 바로 여기서 문장이 바로 최소값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문장 해석했죠. 바로 0이라는 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두 문장을 합쳐서 바로 최소값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0과 2파이 사이에서만 본다면, 0과 2파이 사이에서 본다면, 최대값이 얼마가 되고, 최대값이 8이 되고, 최소값이 0이 되면서 사인 그래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주기만 그려본다면, 한 주기만 그려본다면, 몇 칸으로 나누어 보면 됩니까? 일단 네 칸으로 잘라보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바로 가운데는 얼마가 되는 거죠? 바로 0과 8의 가운데 4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럼 요 한 주기만 봤을 때 이 x축과 몇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즉, 한 주기당, 한 주기당 어떻게? 교점이 몇 개? 교점이 하나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점이 한 주기당 하나 발생한다는 말은 바로 방정식으로 말해도 근도 몇 개 발생한다? 한 개 발생하죠. 그러면 0과 2파이 사이에서 2파이는 들어가지 않지만 0과 2파이 사이에서 요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된다는 말은 요런 게 반복적으로 몇 번이 나와야 된다. 2파이 안에서 몇 번이 나와야 된다. 바로 4번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겠죠. 한 주기당 한 개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한 주기가 얼마가 되게 됩니까? 2파이를 뭐 한 거? 바로 4등분, 4번 나와야 되니까 한 주기당 한 번이니까 그죠? 2파이를 4등분하는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2분의 파이가 뭐가 돼야 된다? 한 주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한 주기가 바로 2분의 파이니까 원래 사인의 그래프는 뭐가 됩니까? 2파인데 바로 절대값 b로 x의 개수로 나눠주는데 바로 자연수니까 b로 나누어도 되겠죠. 따라서 파이가 약분하면 b 값도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선생님하고 수업했는 거 기억납니까? 여기가 우리가 y 꼴 사인 바로 예를 들어 ex다 그러면 이 파이를 2로 나눈 게 바로 파이가 돼서 주기가 파이가 되죠. 주기가 파이. 그러면 주기가 파이니까 한 주기가 파이니까 바로 여기에서 2파이까지 그린다면 이 사인 그래프를 몇 번 그려야 됩니까? 2번 그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개수 2를 가지고 주기를 구하지만 이게 바로 뭐다?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사인 그래프를 몇 번 그려라? 2번 그려라 이런 뜻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생각을 한다면 한 주기당 교점이 한 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몇 번 그려야 됩니까? 4번 그려야 되죠. 4번 그려야 되니까 B는 그대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바로 체크할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따라서 그런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sin EX란 말은 주기는 파이잖아요. 그러면 한 주기가 파이니까 이 파이 사이에서는 두 번이 그려지겠죠. 따라서 2번 그려져라 이런 말입니다. 2번 2파이 0과 2파이 사이에서 2번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주기가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0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는 바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럴 때 이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9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g4의 값보다 크거나 같고 gx의 절대값이 g3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dx를 조금 살펴보면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니까 fx가 바로 연속이잖아요. 그죠? 연속함수, 이차함수니까 따라서 적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연속이기만 하면 따라서 g 프라임 x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fx가 되겠죠. 따라서 이 fx는 바로 g의 도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g가 몇 차 함수입니까? f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gx는 몇 차 함수가 되어야 된다? 3차 함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 아래 끝이 0이니까 바로 g0은 얼마다? 0의 값을 갖는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맞나요? gx는 반드시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3분의 1 x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3차 함수가 된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g는 몇 차 함수가 된다? 최고차가 바로 3분의 1이 되는 바로 3차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중에 자, 이런 바로 gx가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런데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 즉 이 함수 값은 누구보다 자, g4의 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정확하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1이 여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보다 큰 함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니까 여기에서 말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이 dx, y 값들은 맞나요? 바로 g4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말은 이 g4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최소값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극소가 되겠네 이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되나요? 따라서 G4가 바로 무슨 값이 되어야 된다? 바로 최소값이 되어야 되면서 맞나요? and 바로 극소가 되어야 된다. 극소값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은 x가 1이 어디 있어도 물론 x가 1이 여기 있어 버리면 맞죠? 1보다 큰 쪽에서 g4가 최소값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따라서 1은 절대로 극소를 지나서 이쪽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이 여기라면 맞죠? 1이 여기라면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값, 가장 함수값이 작은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 x가 4일 때가 극소이자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gx의 절대값이잖아요. 그죠? 절대값. 절대값은 g3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거든요. 그러면 g3의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따라서 gx의 x축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접어 올렸을 때 g3이라는 것은 극소가 4니까 극소보다 왼쪽에 바로 3의 위치가 있겠죠. 이 3의 바로 무슨 값보다 절대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말은 그 말은 결론적으로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접어 올렸을 때 G3, 이 절대값의 G3의 그래프가 바로 요 값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 최소값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죠? 왜? 연속함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 놈을 접어 올렸을 때 바로 G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이 모든 절대값 접어 올리는 것이 이 값보다 크기 위해서는 바로 이 x 이꼴 3일 때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x축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바로 1보다 큰 쪽도 우리가 모두 다 절대값을 씌우면 다 양수가 되면서 이 부분도 전부 올라가잖아요. 그죠? 따라서 3보다 큰 쪽에서도 이 D3의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D3의 절대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바로 x 이퀄 3일 때가 바로 뭐가 된다? x축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G3이 바로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GX 그래프는 어디를 지나야 된다? 3,0을 지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 바로 GX의 그래프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가 바로 극소가 되는 것이 얼마다? 4가 되고 X축과 만나는 것이 얼마가 되겠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3이 바로 X축을 결정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G0도 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위치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 모두 다 성립해야 되니까 1이 한 이 정도 있다고 보면 충분한 바로 GX 그래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 이 문장을 보고 바로 G4가 바로 극소가 되고 x 이퀄 4에서 극소가 되고 맞죠? x 이퀄 3에서 바로 3,0을 지난다. 바로 x축을 결정한다. 따라서 0,0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0,0과 바로 3,0을 지나는 GX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에서 F9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말 F9를 구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많아요. 알겠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몇 개만 설명해 본다면 첫 번째, 가장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무식한 방법. 좀 무식하다고 말하기 그렇지만 누구든지 풀 수는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본다? GX를 그냥 무엇으로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에 바로 0,0을 지나니까 상수는 0이겠죠. 그럼 미지수 몇 개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A, B 두 개만 구하면 되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식 두 개만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 보면 G3이 얼마입니까? G3이 0이라는 값.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바로 4에서 바로 뭐를 가진다 그랬죠? 극소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G 프라임 4가 얼마다?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바로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면 A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F9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놈을 다시 뭐 한다? 미분을 하면 G를 미분을 하면 fx가 되니까 그죠? 바로 G의 도함수가 바로 fx가 되니까 A, B를 구한 다음에 도함수가 바로 fx가 되니까 f9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맞죠? 자, 두 번째로 본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GX의 바로 X축가의 바로 교점이 0과 3이 벌써 발생했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모르니까 알파로 이렇게 둔다면 GX를 어떻게 둘 수가 있다? GX는 최고차항이 3분의 1이고 맞죠? 3분의 1이고 자 0을 지나고 맞죠? 또 3을 지나니까 x 3이 되겠네요. 그리고 알파를 지나니까 x 알파로 나타내면 되겠죠. 물론 알파는 3과 4보다도 큰 숫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일단 미분을 해보면 f 프라임 x가 되고 미안합니다. g 프라임 x가 되면서 얘가 바로 fx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바로 fx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미분을 할 때 자, 이놈을 전개해서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고민해 본다면 3분의 1에다가 맞죠? 얘가 미분하면 1이니까 얘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빠르게 여러분도 계산을 빠르게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바로 G 플라임의 누구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4가 0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게 조금 불편하면 그냥 한번 미분해서 한번 처리해 볼까요? 자, 그냥 미분해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뒤에 거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x-3, x-알파가 되겠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가운데 거 미분하면 1이고 마지막 거 x-알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거와 가운데 거를 그대로 적어주면서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G 프라임 X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아니면 이 자체를 다 전개해서 처리해버리면 사실 1번 풀이와 동일하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럴 바에는 1번처럼 푸는 게 더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가 보기 바랍니다. 따라서 G 프라임 4의 값을 한번 구해보면 3분의 1에 맞죠? 자, 4를 넣어야 되죠. 4를 넣으면 1이 되고 4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4 마이너스 알파. 자, 플러스 4를 더해보면 4에 4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4배에 4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에 바로 4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3이 1이니까 바로 결론적으로 여기가 4가 되겠죠. 그죠? 요 놈이 얼마가 된다? 바로 G 프라임 4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말이죠. 얘가 바로 극소이며 최소가 되니까 그죠? 극소값을 가지니까 바로 G4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갈로 부분이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바로 0이 되면 되니까 숫자를 계산해 보면 4와 16과 4가 20이니까 24가 되면서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5알파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알파는 얼마가 된다? 5분의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굴 구하면 된다? 알파를 찾았으니까 바로 F9를 찾으면 되니까 F9는 이 G 프라임 X가 바로 뭡니까? FX니까 여기서 그대로 바로 F9의 값은 G 프라임 뭐의 값과 같다? 9의 값과 동일한 거죠. 그죠? 그러면 3분의 1에 이제 자, x 자리에 9를 대입하면 여기 6이 되겠네요. 6 곱하기 x 자리에 9를 대입하고 알파 자리에 얼마를 대입한다? 5분의 24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 됩니까? 5분의 45가 되니까 바로 5분의 45 마이너스 24는 얼마이죠? 바로 45 마이너스 24는 2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플러스. 자, 여기 x 자리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바로 9가 들어가야 되겠죠. 9가 들어가면서 맞죠? 자, 그리고 여기는 x 자리에 9가 들어가면서 9에서 다시 5분의 24를 빼니까 5분의 24를 빼니까 5분의 21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맞죠? 그리고 플러스 X자리에 9가 들어가면서 여기는 9 빼기 3이니까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3과 약분하면 자,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 자, 어떻게 되나요? 얘가 5분의 얼마가 되죠? 41이 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5분의 3과 21을 곱하면 6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3, 6이 18이니까 5분의 18과 5니까 얼마 되죠? 18 곱하기 0은 8, 5, 40에 얼마다? 90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뭔가 이상하나요? 계산이 잘못되는 게 있나요? 자, 그러면 한번 쌤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2 곱하기 21을 하면 얼마가 돼야 되죠? 42가 되어야 되는 거죠. 42가 되어야 됩니다. 맞나요? 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5분의 얼마가 되죠? 5분의 얘가 105가 되죠. 105. 맞나요? 105 더하기 90이니까 얼마 되죠? 195가 되나요? 그러면 5, 3, 15에 45니까 5, 9, 45가 나와서 39가 바로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이렇게 이 절편을 이용하여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풀이 방법은 자, 여러 가지를 보여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잘 따라 해보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GX가 이 그래프면 얘가 G 프라임 X이면서 얘가 뭐가 됩니까? FX가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위치는 극소의 위치니까 4라고 적으면 되고 요 극대는 모르니까 선생님이 일단 A라고 한번 더 볼까요? A로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3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0이 되니까 0이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바로 이 0에서 3까지를 보면요. 0에서 3까지를 보면 함수값이 어떻습니까? 바로 G0도 0이고 G3도 얼마가 되죠? 0이 되잖아요. 그죠? 0이 되죠. 그죠? 따라서 그러면 G3도 G3도 0이고 G0도 0이기 때문에 그 말은 요 증가한 만큼 내려오잖아요. 증가한 만큼 내려와서 함수값이 똑같다는 말은 여기에서의 요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뭐하다? 똑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0과 3을 보면요. 함수값이 똑같기 때문에 증가한 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맞죠?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G'X가 바로 fx인데 이 fx의 바로 x절편이 a와 4니까 그리고 2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도 1이잖아요. 그죠? 1이므로 최고차 계수가 1이면서 바로 2차 함수를 x-a, x-4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2차 함수니까 전개를 해버리면 x제곱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x가 되고 상수가 플러스 4a가 돼버리네요. 이게 바로 fx가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첫 번째 방법은 자, 뭘 해버리면 됩니까? 적분을 해버리면 되겠죠. 적분. 맞습니까? 적분을 해버리면 맞나요? 적분을 해버리면 누굴 찾을 수가 있나요? 얘를 가지고 그대로 적분을 해버리면 누구를 찾을 수가 있죠? 바로 GX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GX를 찾아보면 G0도 0이고 G3도 0이니까 적분을 해보면 A라는 변수도 있지만 적분 상수가 C가 나오지만 G0이 0이기 때문에 C가 0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G3이 0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A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그냥 가도 되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0에서 3까지의, 0에서 A까지의 넓이와 A에서 3까지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되겠습니까? 0에서 3까지의 바로 G'X, 즉 fx죠. fx의 정적분 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죠? 맞습니까? 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정적분 값은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적분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죠? 자, 이놈을 그대로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4의 x제곱이 되면서 바로 4ax가 되겠죠. 여기에 윗것 3을 대입한 거에서 아래것 0을 대입한 것을 바로 빼주면 되니까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3을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자, 3의 세제곱에다가 3으로 약분하면 얼마 되죠? 9가 되고 2분의 a 플러스 4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고 3을 제곱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9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4a 3이니까 얼마가 된다? 12a가 되고 얘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바로 a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그럼 양변 두 배를 해보면 여기는 18이 되고 두 배 하면 약분되니까 9로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9a에 마이너스 36이 되면서 두 배 하면 24a가 되면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a와 24a가 바로 15a가 되면서 18 마이너스 36은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넘어가면 18이 되죠. 따라서 A 값이 얼마다? 15분의 18,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여기에서 fx를 바로 적어볼까요? fx는 x 4제곱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f9를 구해야 되니까 그냥 x 5분의 6과 x-4로 가도 되겠죠. 따라서 F9의 값은 바로 9-5분의 6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분의 바로 45에서 6을 뺀 39가 될 것이고 9-4는 5가 되어서 이것 또한 얼마가 나온다? 39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또 한번 본다면요. 네 번째 풀이를 본다면 우리가 4에서 바로 극소를 가지니까 4에서 극소를 가지니까요. 우리를 이렇게 식을 또 세어볼 수가 있겠죠. 자, 4에서 접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접선을 하나 그어서 요 접선을 y 꼴 k라고 둔다면 gx와 k의 바로 차함수 형태 걸로 4에서 접하면서 여기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여기를 바로 우리가 a라고 둔다면 요 놈의 바로 x좌표를 a라고 둔다면 gx에서 차함수꼴로 나타나는 거죠. 자, 접선 k와 우리가 차함수를 나타내면 자, 최고차 함수는 3차 함수로 따라가고요. 바로 4에서 접하니까 뭐다? x-4의 제곱으로 나타내고 맞죠? 그리고 여기서 접하니까 바로 제곱인수 여기는 x-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A와 K를 구하면 되는데 굳이 K는 구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G 프라임을 구해야지 fx를 아니까 굳이 K는 몰라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A는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G0도 0이고 맞죠? G0도 0이고 G3도 0이니까 맞죠? 이 G0을 대입하면 G0도 0이니까 먼저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리고 0을 대입하면 3분의 16 곱하기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리고 3을 대입하면 G3도 0이니까 마이너스 k는 얼마가 된다? 여기에 3을 대입하면 3분의 얼마가 되죠?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3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k와 마이너스 k가 같으니까 우변끼리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3, 3이 약분되면서 좌변은 마이너스 16a가 되고 여기는 3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항하면 15a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값을 조금 뭐가 잘못됐나요? 연결하면 3이 약분되었으니까 16 마이너스에도 여기는 3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15 마이너스가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여기서 또 약분을 선생님이 안 해줬네요. 그죠? 따라서 a 값이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단 말입니까? 여기가 바로 플러스 얼마가 된다? 5분의 1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G 프라임 X는 G 프라임 X가 되고 미분하면 K는 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3분의 1에 곱함수 미분법으로 가면 되죠. 요거는 어떻게 그대로 우리가 제곱은 외웠죠. 그죠? 두 배의 x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맞죠? 뒤에는 x 플러스 5분의 1이 되고 앞에 거 미분한 거죠. 그리고 앞에 거 미분하고 어떻게 됩니까? 뒤에 거 그대로 적어졌죠.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적고 앞에 거 그대로 적고 뒤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생략해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 바로 뭡니까? G 프라임 9가 바로 F9가 되니까 9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에 맞나요? 자, 9를 대입하면 5가 되고 2를 곱하면 10이 되면서 곱하기 9를 대입하면 5분의 바로 46이 되겠네요. 그래서 9를 대입하면 5의 제곱 25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약분하면 2가 되면서 얼마 되죠? 바로 92가 되죠. 92와 25를 더하면 117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3으로 약분하면 또다시 39가 나온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풀이 방법을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해줘 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줄 내용은 2번 풀이 정도와 3번 풀이 정도는 정확하게 자주 나오는 풀이 방법이니까 꼭 알아두기 바라고 이 4번 풀이도 이 접선과 차함수를 만들어 준다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일부러 여러 가지를 풀어봤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적재적소 맞게 자기가 생각나는 거로 빨리 풀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를 다 공부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21번 문제는 우리가 기존의 합답형 문제를 이 주관식으로 내는 특이한 문제죠. 자,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 출제자의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냥 이 기니 D가 참이면 각각 100점, 10점, 1점, 거짓이면 0점, 0점, 0점 이렇게 해서 점수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보면 실수 t에 대하여 두 곡선이 있잖아요. 지수 함수와 우리가 바로 로그 함수가 이렇게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있는데 먼저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있을 때 자, y꼴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의 그래프와 기본형이죠. y꼴 로그 2의 x에 대한 그래프는 바로 역함수 관계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바로 y꼴 x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둘 중에서 지수 함수의 바로 밑은 2가 되고 로그 함수의 밑도 2가 되는데 이 밑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역수를 취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지수 함수를 2분의 1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하고 똑같죠. 또는 로그 함수를 바로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나눈 x로 한다든지 아니면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런 로그 함수로 이 둘 중에 이 지수 함수를 바꾸든 로그 함수를 바꾸든 간에 이 서로 둘 중에 하나를 바꾸면 이 함수와 이 함수 또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그랬죠? 바로 90도 회전 이동 관계에 있다는 것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아놓고 이 문제를 접근하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회전 이동에 대한 내용의 정보는 들어가지 않지만 지수함수, 로그함수 둘 중 하나의 미수를 역수로 바꾸면 각각의 이 두 함수끼리는 90도 회전 이동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서는 물어보는 것이 어떤 실수 t에 대하여 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만나는 점의 무슨 좌표? x 좌표를 뭐라고 하자? ft라고 하자. 저, 요 f의 변수는 누가 됩니까? t가 되는 거죠. t가 되는 거. 맞나요? 요 t가 변함에 따라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무슨 좌표? x 좌표를 ft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행 이동하기 전에 관계를 본다면 얘는 y의 2의 x제곱 그래프가 될 것이고 얘는 y의 자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래프가 되겠죠. 즉, 이 지수 함수는 증가 함수가 되고 이 로그 함수는 뭐가 됩니까? 감소 함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각각 어떻게 지수 함수는 바로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t만큼이죠. t만큼. 로그 함수는 y축으로 얼마만큼 바로 t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ft라고 했습니다. 자, 지수 함수 같은 경우에 t가 양수면 지수 함수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할 것이고 t가 음수라면 바로 왼쪽으로 평행이동이 되겠죠. 그죠?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감소 함수잖아요. 따라서 t가 양수일 때는 바로 위쪽으로 어떻게 바로 평행이동을 할 것이고 자, t가 음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꼴이 되겠죠. 일단 t가 양수면 둘 다 양수니까 t가 양수라면 예를 들어 3이라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되나요? 자, t가 음수라면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라면 지수함수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로그 함수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그려놓았는데 여기는 바로 이 그래프 자체에 바로 뭐다? 기본형을 이야기합니다. 즉, t가 0일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y꼴 2의 바로 x제곱 바로 그래프가 되고 이 로그 함수는 y꼴 바로 마이너스 로그 2의 x 바로 그래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때는 바로 t가 얼마일 때다? 0일 때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바로 교점은 여기가 되니까 이 교점의 x좌표, 요 x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바로 ft라고 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수 함수는 증가 함수이고 로그 함수는 감소 함수이잖아요.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교점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맞나요? 자, 이럴 때 기억을 먼저 보면 F1이 1이고 F2가 2이다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누가 1이란 말입니까? 바로 T가 1이란 말이 되겠죠. 그죠? T가 1이라는 뜻은 해석해 보면 자, T 값이 바로 1이니까 요 바로 T 값이 바로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요 T가 1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지수 함수를 X축으로 1만큼 로그 함수도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지수 함수는 어떻게? 바로 x축으로 1만큼이니까 바로 x축의 오른쪽 방향으로 1만큼이 갈 것이고 로그 함수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y축으로 위로 1만큼 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지금 그러면 그때 요 교점,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바로 요게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는 y꼴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로그 함수는 y 꼴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에다가 플러스 1이 되는 꼴이 되겠죠. 그때 요 좌표가 이제 뭐가 된다? f1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x 값을 찾는 것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로그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로그 바로 2의 x에다가 플러스 t가 되고요. 자, 지수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2의 x 마이너스 t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바로 그 교점의 x좌표를 찾는다는 말은 방정식을 이용했을 때, 그 요 놈의 연립을 했을 때 x 값이 얼마가 되느냐, 바로 1이 되느냐를 묻는 거와 동일하죠. 즉 t가 얼마일 때, t가 각각 얼마일 때, 플러스 1일 때, 맞죠? t가 플러스 1일 때, 바로 x가 1일 때, 1일 때의 바로 교점이 만족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나요? t가 1일 때, 요 값이 바로 t 값이죠. 그죠? t가 1일 때, 바로 교점의 무슨 좌표, x 좌표가 1인가를 물어보는 걸 아닙니까? 맞죠? 따라서 우리가 x 자리에 1을 대입해 보면, 자, 진수가 1이면 제로죠. 그러면 이 값은 1이 되고요. 여기는 x가 1이면 지수가 0이 되면 2의 0제곱이 되니까 1이 맞죠. 따라서 바로 t가 1일 때는 x좌표가 1이라는 것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그럼 두 번째는 이번에는 t가 뭐일 때, 2일 때 바로 x좌표가 뭐가 되느냐, 바로 2가 되느냐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x가 2일 때도 요 연립방정식을 참으로 만족시켜 주는지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어려워요. 따라서 x에 2를 대입하면 미수와 진수와 같으니까 1이 돼서 자, 좌변은 제로가 되죠. 그죠? 맞습니까? 미수와 진수 그리고 여기가 각각 무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바로 t가 2니까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2를 대입하면 얼마 되죠? 바로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서 전체 1이 되겠죠. 그죠? 1이 되고 여기도 2를 대입하면 2의 0제곱이 되어서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 또한 만족해 주는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조금 전에 보면 1일 때는 요 F1이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X 값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번에는 2가 된다는 말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몇 칸 갔을 때, 두 칸 갔을 때, 요게 바로 y 이퀄 2의 x제곱 x 마이너스 2제곱이라면, 맞죠? 지수 함수는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돼서 요 놈이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x 값이 2가 되는 것도 만족하니까 결론적으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연립해서 x 값을 찾기는 어렵지만 바로 이때는 바로 x가 1이 맞나? 교점의 x 좌표가 1이니 교점의 x 좌표가 2이니를 직접 대입을 통해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만 해봐도 기억이 니은의 힌트가 되죠. 바로 t 값이 증가하면 t가 1에서 2로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ft 교점도 어떻습니까? 원래 t가 0일 때는 여기였잖아요. t가 0일 때는 하나도 좌우로 움직이지 평행 이동을 시키지 않았을 때는 요게 바로 교점이 되는데 교점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t가 3이면 지수 함수가 이렇게 될 거고 로그 함수도 이렇게 될 거니까 점점점 바로 그 교점의 x 좌표는 점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참인 것을 기억을 통해서 이 바로 얘 두 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다른 생각을 해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직접 그려가면서 평행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바로 t 마이너스 로그 2의 x는 이 로그 함수와 지금 이 지수 함수의 교점을 찾는 데 있어서 지수 함수도 이동을 해야 되고 로그 함수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두 개 다 모두 다 동시에 움직이면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바로 하나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바로 좌변이나 우변에 있는 어떤 것을 바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 t는 바로 이항하기가 편하지만 여기에 지수에 있는 t는 이항하기가 불편하죠. 그죠? 왜? 지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함정해 보면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는 x와 2의 x 마이너스 t 제곱에다가 t가 이항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t가 되죠. 그죠? 즉 이놈의 바로 근이 바로 뭐가 된다? FT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으로 말하면 근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 좌변에 있는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바로 고정된 그래프죠. 고정된 그래프가 되고 우변에 있는 이 지수함수 그래프가 결론적으로 y 꼴 2의 x 제곱 그래프를 어떻게 가는 거죠? x축으로 얼마만큼? t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t만큼 평행 이동하면서 이 고정된 로그 함수와의 바로 교점의 x좌표가 ft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두 함수를 모두 다 평행 이동하여서 교점의 x좌표를 관찰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함수를 딱 고정시켜 놓고 불변이죠. 이 그래프는 바뀌지 않잖아요. 딱 고정이고 이 지수 함수 자체만 우리가 평행 이동을 시키면서 우리가 교점의 x좌표를 관찰하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수함수는요, y 꼴 2의 x제곱인 바로 기본형을 x축으로 우리가 보세요. x축으로 얼마만큼? t만큼 평행이동하고 물론 t가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는데 양수라고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x축으로 t만큼 평행이동할 때 y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이동한다? 마이너스 t만큼 평행이동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y 이퀄 2의 x제곱 그래프 위에 있던 이 점이 x축으로 t, y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이동하여 이 점으로 평행이동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자체 평행이동을 본다면 여기도 길이가 t고 여기도 길이가 t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대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1대 1만큼. 그 말을 다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면 어떤 식으로 된다? 이 두 점을 지나는 바로 직선을 끊는다면 바로 x축으로 t만큼일 때 y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바로 이동하니까 기울기가 얼마에 마이너스 1인 직선 위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가 되니까 직각 이등변이 되면서 얘가 t일 때 얘가 마이너스 t면 길이는 tt가 되니까 요 길이는 1대1대 루트 2가 되어서 루트 2t만큼 바로 y 꼴 마이너스 x 꼭 뭐 y 꼴 마이너스 x 플러스 상수가 있어야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를 바로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실질적으로는 얼마만큼? 루트 2만큼 이 y 꼴 마이너스 1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따라서 이 점이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양쪽 두 개를 모두 다 평행 이동해서 관찰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고정시키고
다른 하나만 평행 이동을 하면서 관찰하는 것이 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요런 여러분들이 생각의 발상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로그 함수는 딱 고정이겠죠. 그죠? 요 로그 함수는 딱 고정이고 이 바로 지수 함수를 어떻게 한다? x축으로 t, y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 이동하니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0,1 있잖아요. 요 0,1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평행 이동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t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말은 그죠? 어떻게 된다? 요점이 로그 함수의 바로 x절편이 1이기 때문에 요 두 점을 지나는 게 바로 기울기가 얼마짜리다? 마이너스 1짜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나요? 자, 따라서 1번을 다시 가본다면 1만큼 뭐 t가 1이란 말은 로그 함수는 가만히 있고 지수 함수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니까 이 로그 함수가 어떻게 저 지수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겠죠. 따라서 거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맞죠? 또 예를 들어서 이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y좌표가 2가 되어서 바로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일 때 요점에 바로 y좌표가 얼마가 된다? 바로 요게 두 칸이고 요게 두 칸일 때 요렇게 두 칸 내려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교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이 점이 한 칸 가고 오른쪽으로 한 칸, 1 증가할 때 1 감소하고 2 증가할 때 2 감소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그래프에 바로 이 그래프가 여기만 봐도 t 값이 증가할수록 원래는 교점에 바로 x좌표가 여기였지만 t가 1일 때 바로 오른쪽으로 바로 교점 ft가 증가했죠. 그리고 t가 2일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ft가 이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1번, 2번을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3번을 보면요.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모든 양의 실수 t죠. 저 양수 쪽으로만 움직이겠단 말입니다. 저 x축으로는 어떻게 양의 방향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이 전체 그래프를 생각하면 y축으로는 음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t가 양수지만 이 t가 이항했기 때문에 로그에 있던 t가 지수로 이항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점이 바로 양수 음수 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뭡니까? 평행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신다면 만약에 t가 요만큼이면 바로 마이너스 t는 요만큼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뭡니까? t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이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요렇게 바로 지수 함수가 그려지면 기존의 로그 함수와 만나는 점은 여기라서 바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ft가 되니까 ft가 t보다는 값이 크다는 게 맞는 말이죠. 알겠나요? 자, 물론 똑같이 같은 경우도 있겠죠. 언제 같습니까? 조금 전에 해봤다시피 바로 t가 1일 때와 t가 2일 때는 같은 경우가 되겠죠. 바로 기억이 또다시 디귿의 힌트가 되죠. 요 바로 이 꼴은 언제다? t가 1일 때와 t가 2일 때는 바로 ft와 t가 같아지겠죠. 왜? 여기에서 1만큼 조금 전 이동했으면 요렇게 바로 로그 함수가 그려질 것이니까 요 좌표가 바로 t이자 뭐가 된다? 바로 ft가 되는 거죠. 즉 결론적으로 t는 1이겠죠. 그죠? 1이면서 f1이 되고 요때가 바로 뭐가 됩니까? t가 2일 때 ft도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지만 다시 한번 지어 봅시다. 자, 이렇게 같을 때도 있고
조금 전처럼 t가 조금만 움직인다면 이렇게 해서 요 점이 여기 오기 때문에 그죠? 요렇게 지수함수가 그려지면 요게 바로 t만큼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t라면 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교점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ft가 되니까 t보다 ft가 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이 이만큼 t만큼 평행이동하고 이만큼 t만큼 평행이동했다면 오른쪽으로 t만큼 아래쪽으로 t만큼 요 선을 따라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위치의 x좌표가 바로 t가 되는데 교점은 어디가 교점이 돼 버립니까? 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교점은 요점이 바로 교점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FT가 어디다? T보다 더 작아지는 알레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틀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 지수함수는 바로 이 0,1이 어디를 따라 움직인다?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보면 이 직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 일어난 직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요 t가 1일 때와 t가 2일 때를 봤을 때 요 1과 2 사이에서 요 직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곡선보다 더 위에 있죠. 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다? 바로 FT가 T보다 더 작은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 T를 움직였다면 여기에 로그 함수하고의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뭐가 되고 FT가 되면서 이 점은 요만큼 요까지 왔는 게 바로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왔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x좌표가 t가 되니까 이때는 t가 더 크죠. 따라서 요 직선이 로그 함수보다 위쪽에 부여되는 요 1과 2 사이, t가 1과 2 사이에서는 누가 ft가 t보다 어떻다? 더 작다는 게 바로 이것의 무엇이 되겠다? 말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 이제 하나 알아둘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냐 하면 바로 두 개 모두 다 평행 이동을 하면서 고려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는 고정시키고 다른 하나를 평행 이동시키면서 생각을 하는데 평행 이동을 어떻게 시키는 꼴이 되죠? 바로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겠죠. 따라서 지수함수의 0,1과 로그함수의 1,0을 지나는 요 직선이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므로 지수함수의 0,1이 어떻게 평행 이동하는지 즉 이 직선 위를 따라서 평행 이동하는지를 관찰하면 기니 D를 모두 쉽게 풀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기업과 니은은 바로 참이 되고 디귿은 거짓이 되니까 A, B, C의 합은 얼마가 된다? 110이 되어서 21번의 정답은 1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22번입니다. 정수에 대하여 함수 fx는 자 다음과 같은 3차 함수네요. 자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x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나요? 따라서 x-2a가 되니까 자 0에서 접하고 2에서 바로 x축과 만나는 바로 3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무엇이 곱이 얼마가 되어라?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a에 대하여 f 프라임 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f 프라임 10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a 값이 자 상수이지만 요 값이 하나로 딱 결정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정수 k의 값이 곱이 바로 마이너스 12가 되는 a를 찾아주면 되니까 우리는 정수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을 먼저 찾도록 노력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걸 만족해주는 A 값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이 함수 fx 3차 함수는 자, 다음 두 개의 값의 곱이 음수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가 뭐죠? 바로 평균 변화율 맞습니까? 이것도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적 두 점을 잡았을 때의 직선의 기울기 곱이 음수가 되도록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이 x1, 2, 3가 열린 구간 K에서 K 플러스 2분의 3에 존재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얘는 K가 정수잖아요. 정수 K로부터 K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저 요 구간의 길이는 얼마다? 2분의 3. 저 1.5의 간격을 가지는 구간에 바로 요 식을 만족시켜 주는 바로 K의 구간이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요 1.5 칸 사이 안에 어떤 세 점 X 값을 잡았을 때 자, 두 점의 바로 직선의 기울기와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음수가 되는 바로 그런 범위를 1.5가 되는 범위의 바로 정수 K 값을 구해줬을 때 그 모든 정수 K 값이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12가 되라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근데 우리가 이 3차 함수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잖아요. 실수 전체에서. 근데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지만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다면 x1과 x2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무엇이 바로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이 C1은 x1과 x2 사이에 열린 구간 x1과 x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럼 얘도 바로 마찬가지로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바로 f 프라임 C2가 바로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죠. 미분계수가 만족해주는 C2의 값이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개를 곱해서 엄수가 된다는 말은 C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C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곱이 음수니까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 말은 두 개 중에서 하나가 3차 함수의 정가 부분에 있다, 정가 구간에 있는 바로 점이라면 다른 하나의 점은 어떻게 된다? 바로 감소 구간의 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걸 만족해 줄 때 바로 이 세 점이 바로 정수 K에서의 바로 1.5 간격 사이에서 바로 이 세 점이 모두 다 요 안에 범위가 존재할 때 그렇게 만족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결론적으로 정가와 감소 구간에 바로 이 세 점이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아니면 C1이 정가 구간에 존재하면 C2가 감소 구간에 존재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음수가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0에서 접하고 2에서 만나니까 그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은 0에서 접하고 2에서 만날 때 자, 3차 함수의 계수가 1이므로 이렇게 0에서 극대에서 접하는 것과 여기 극소가 0이 되면서 0에서 접하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될 때 바로 2A가 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실 이때는 바로 A가 뭐가 된다? 양수가 될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는 바로 A가 뭐가 될 때 음수가 될 때를 의미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0은 A가 0은 아니니까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둘 중에 어, 어느 하나를 먼저 선택해서 우리가 계산한 다음에 그게 만족해주는 A 값이 하나 존재한다면 여기서 존재하면 굳이 A가 음수일 때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첫 번째를 풀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 번째를 풀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에서 존재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종료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0에서 접하고 2에서 만나니까 우리가 3차 함수에 바로 b가 하나 존재하죠. 그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자, 접점, 변곡점, 또 접점, 맞죠? 그리고 교점 잡으면 1대 1대 1이 되어서 바로 극소가 얼마 된다. 바로 요 세 칸이 2a니까 한 칸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2a가 되어서 변곡점의 위치는 3분의 2a가 되고 극소의 위치는 얼마가 된다? 3분의 4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 1.5 간격 안에서 1.5 구간 안에서 이렇게 증가 부분과 감소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하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0보다 작은 쪽을 보면 다 증가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두 점을 잡으면 여기에서의 두 점의 직선의 두 점의 바로 평균 변화율은 양수잖아요. 그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같으면 1.5 해봤자 마이너스 4일 때는 1.5 간격이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2.5까지 오겠죠. 그죠? 요 사이에는 증가 구간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증가와 감소가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보다 더 적은 음수에서는 절대로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x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3도 k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3에서 얼마? 1.5를 더해봤자 맞죠? 마이너스 1.5니까 그 구간도 증가 구간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에서 1.5를 구해도 마이너스 0.5가 되니까 증가 구간이죠.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것은 보세요. K가 얼마일 때?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에서 얼마가 됩니까? 1.5를 더하면 0.5 사이니까 0.5면 극대를 지나서 여기가 0.5 정도가 예를 들어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증가 구간도 존재하고 감소 구간도 존재하니까 X1, X2가 만약에 감소 구간에 여기에 증가 구간에 두 개가 있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면 맞죠? 그러면 X2와 X3는 하나는 증가 구간에 하나는 감소의 구간에 있을 때 물론 이 값보다 X3의 함수값이 더 크면 양수가 나오겠지만 X2가 높고 X3의 함수값이 낮으면 음수의 값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요런 게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죠?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X 예를 들어서 X3가 여기고 X3가 여기고 여기가 X3 이렇게 적을게요. X2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X2고 그러면 미안합니다. X1이 여기고 X1이 여기죠. X2가 여기고 X3가 여기라면 얘는 바로 양수지만 이쪽으로 음수 구간이 나올 수가 있죠. 그게 존재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이 접선의 기울기가 곱이 음수가 된다는 말은 한쪽의 증가 구간, 한쪽이 감소 구간이면 충분하죠. 그죠? 따라서 증가 구간과 감소 구간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 극대나 극소인 극점을 포함하는 구간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극대가 존재한다면 이 두 점을 잡았을 때는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점을 잡으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니까 이, 이 식을 만족시켜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반드시 극점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극점을 포함하면서 구간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1.5 간격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K가 무엇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1에서 구간의 간격이 0.5니까 구간의 간격이 1.5니까 0.5까지 올 수가 있죠.
따라서 증가 구간도 있고 감소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여기에 K값의 정수값으로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 때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곱이 마이너스 12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어떤 또 다른 정수 K값이 있겠죠. 그것들을 모두 다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말은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값 되는 K값이 뭐 두 개가 될지 세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값들이 모두 다 뭐가 돼야 된다? 바로 12에 무엇이 되면 되겠습니까? 정수니까 약수가 되면 되겠죠. 약수. 맞습니까? 바로 K값은 결론적으로 K가 마이너스 1은 확실하니까 마이너스 1은 확실하니까 증가와 감소 구간을 동시에 포함하는 그것을 맞죠? 즉 극점들을 포함하는 그 구간의 1.5 간격 안에 바로 이 K값에 바로 정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확실하니까 그러면 곱해서 12가 된다는 말은 사실 요 K값이 마이너스 1은 하나 정해져 있으니까 12가 하나 달랑 있어도 되겠죠. 그래도 곱하면 마이너스 12잖아요. 그죠? 아니면 2하고 6이 있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2하고 6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3하고 4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겠죠. 물론 마이너스 12도 되겠고, 마이너스 12는 될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럼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바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이 만약에 K값이 되어도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되어도 마이너스 1과 곱하면 마이너스 11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K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12가 될 수도 있고 2가 되면 6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 3이 되면 4는 반드시 되어줘야지 곱이 12가 될 수가 있죠. 물론 K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6도 되어야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면 마이너스 4도 되어주면 그 곱들이 합은 그 곱들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 두 번째 거, 이 2와 6,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은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 간격이 1.5잖아요. 그죠? 1.5 간격 사이에 증가와 감소가 다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에서 증가와 감소가 존재하면서 6에서도 어떻게 돼? 2라면 우리 여기 벌써 극대를 지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감소 구간 이 어디 구에서 2에서 1.5 간격인 2에서 3.5까지가 바로 어떤 증가와 감소가 들어가는데 그 순간이 들어간 다음에 또 K가 6일 때 증가와 감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K가 2일 때는 되고 3과 4와 5일 때는 안 되고 6일 때는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그 1.5의 간격은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존재할 수가 없겠죠. 2에 존재하면서 6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렇게 3과 4처럼 연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1.5 간격 사이 안에서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2와 2와 3.5에서 그 구간 사이에서 이런 식을 만족시켜 주는데 3과 4.5 맞나요? 4와 5.5에서는 성립 안 하다. 갑자기 6과 7.5에서는 성립한다. 그 1.5의 간격 안에 이런 증가 부분과 감소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죠? 따라서 바로 이 K값은 연속적으로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2와 6,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K가 3일 때 되고 4일 때 되어야지 요 K값 3개를 곱했을 때 얼마가 되어준다? 마이너스 12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K가 3일 때, K가 3과 얼마겠습니까? 얼마? 4.5 사이에 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까? 이 극점이 포함되어야 된단 말이죠. 왜?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그 부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자, 일단 12는 잠시 놔둘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먼저 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3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3과 누구 사이 1.5를 더한 이 4.5 사이에 누가 극소 바로 3분의 4가 범위가 요 사이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요 사이에. 맞습니까? 요 사이에 포함되면서 그리고 꼭 K값이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니까 4에서 얼마 사이에 바로 5.5 사이에 5.5 사이에 바로 3분의 4의 극소가 요 사이에 존재한다면 정각 부분, 암속 부분이 모두 다 있어서 이 식을 만족시켜 주겠죠.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3분의 2 4a가 누구보다는 크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죠. 4보다는 크고 4.5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동시에 만족해줘야지 K값이 3도 되고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과 3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A의 범위를 찾아보면 양변에 4분의 3을 곱하면 여기는 4와 약분이 되어서 3이 되고 4.5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13.5가 되네요. 그러면 4분의 13.5는 약 3, 4, 12에다가 15니까 3, 4, 12 되니까 약 3.4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3과 3.4 얼마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 A 값이 존재합니까? 정수 A 값이 존재하지를 않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 즉 A가 양수일 때는 맞죠? 이 3분의 4A가 3분의 4A가 K가 3과 4.5일 때 4와 5.5일 때는 존재하는 정수 A 값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물론 그러면 3과 4가 안 되니까 얼마를 또 체크해 봐야 됩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K가 무엇일 때 12일 때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말은 이 극소 3분의 4가 12보다는 어떻고 크고 얼마보다는 12에다가 1.5를 더한 13.5보다는 작은 범위에 존재하며 K값이 마이너스 1도 되고 12도 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얘도 양변에 4분의 3을 곱해버리면 여기는 9가 되겠네요. A가 되면서 여기는 13.5에다가 얼마를 4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4분의 얼마가 되나요? 3, 5, 15에 0이 되고, 맞죠? 40.5가 되니까 약 8.1 얼마가 되나요? 4, 5, 20에 자, 다시 미안합니다. 4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4로 나누니까 10.1 얼마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A가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9보다는 크고 10.1보다는 작으니까 여기서 A 값이 얼마가 될 수 있다? 정수 A는 10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A가 10이 돼버리면요. 3분의 4A가 얼마가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3분의 4A가 3분의 40이 된다는 말이겠죠. 40. 그럼 3분의 40은 약 얼마입니까? 13.3333 이렇게 됐거든요. 13.3333. 그러면 보세요. K가 12보다 크고 13.5보다 작다. 요럴 때도 여기 안에 13.3333이 들어가지만 13, K가 정수니까 13보다 크고 14.5보다 작다고 표현해도 여기는 13. 얼마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말은 여기서 해당하는 K값은 12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13, 즉 K값이 12도 되고 또는 13도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맞죠?
마이너스 1과 12와 13을 다 곱해버려야 되니까 맞나요? 마이너스 12가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 없죠. 그래서 바로 이 3분의 4회가 12 이상, 12보다 크고 13.5보다 적을 때는 A 값이 10이 나오지만 조심해야 돼요. 10이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바로 고값이 3분의 4회가 13.3333이 되기 때문에 12보다 크고 13.5보다 작거나 또는 13보다 크고 14.5보다 적은 두 가지 경우가 나와서 K 값이 두 개나 더 나오기 때문에 그죠? 전체 K 값을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2 곱하기 13이 되어서 그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실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3이나 4가 연속적으로 되든지 10이 하나가 되어도 되지만 왠지 모르게 여기가 0이잖아요. 그죠? 물론 12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숫자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여기서 체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를 풀고 체크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네요. 아시겠나요? 시간만 낭비하는 꼴에 왜 A가 하나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가 0인데 여기가 0인데 물론 점가와 감소 구간이 모두 다 12보다 큰 쪽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왠지 간격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되지 않았다면 바로 이 A가 음수일 때를 먼저 체크해 준 게 현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1대 1대 1의 비율을 가지니까 여기가 바로 얼마입니까? 3분의 4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극점을 포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가 1이나 K가 2나 K가 3이 되면 정가 부분만 있기 때문에 자 1에서 K가 1에서 1.5, 2.5까지가 되겠네요. 그런 쪽에서는 정가 부분만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K가 양수는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어디가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맞죠? 바로 감소 구간과 정가 부분이 다 나타나죠. 마이너스 1에서 얼마부터 0.5까지니까 감소 증가가 다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단 K값은 마이너스 1은 무조건 확보가 되어 버리네요. 그죠? 0은 될 수가 없죠? 왜? K가 0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곱이 0이 되니까 될 수도 없고 0보다 큰 쪽 0에서 1.5 사이도 모두 다 양수가 되니까 될 수가 없네요. 그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정가와 감소가 다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 극대 이번엔 극대 3분의 4a가 3과 4가 아닌 얼마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보다 누가 3분의 4a가 크고 1.5 간격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이런 경우나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분의 4a가 바로 1.5 간격이니까 마이너스 2.5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모두 다 공통으로 만족시켜 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3분의 4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적으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5보다는 작으면 되겠죠. 맞나요? 요 두 개 엔드니까 공통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5고 여기가 마이너스 1.5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5 사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5 사이니까 둘 다 만족해 주는 것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4분의 3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5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7.5가 되겠나요? 3, 5, 15에 3, 2, 6, 7.5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자, 1점 얼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1 하면 4일은 4, 35가 48에 30, 마이너스 1.8 얼마 정도가 되고, 맞죠?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 정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와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 사이의 정수 A 값은 얼마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 2 딱 하나 나온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에선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딱 하나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A 마이너스 2니까 이 마이너스 2가 A가 마이너스 2면 바로 이 극대가 얼마가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니까 이 마이너스 3분의 8은 이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훨씬 큰 쪽에 존재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A 값은 얼마로 결정이 나버린다? 바로 A 값은 마이너스 2로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트를 우리가 풀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fx는 어떻게 되겠다? fx는 x 세제곱에 a가 마이너스 2니까 결론적으로 4x 제곱이 되고 물어보는 f 프라임 10이니까 한번 미분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x 제곱에 플러스 8x가 되어서 f 프라임 10의 값은 앞에는 300이 되고 뒤에는 80이 되어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38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난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양수, 음수 파트로 나누면서 요 문장을 해석할 때 요 접선의 기울기 양수, 음수가 동시에 등장하기 위해서 1.5 간격안에서 생기기 위해서는 바로 극점을 포함해야 된다. 즉, 극점이 그 구간 속에 포함이 되는 정수 바로 K를 구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정수 A가 첫 번째는 존재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다를 찾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잘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